안녕하세요. 곽기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TML 문서와 XML 문서를 파싱을 하고 그 파싱의 결과로부터 노드셋과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사이트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일단 HTML 문서, XML 문서를 읽어들여갖고 계층적인 돔 트리 구조의 문서로 변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파싱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파싱을 하게 되면은 그 문서는 돔 트리 구조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우리가 노드셋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노드셋은 전체 노드셋으로부터 인덱싱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에 노드셋을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혹은 엑스패스를 이용해서 좀 더 정교하게 원하는 요소와 속성에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노드셋에 접근해서 원하는 노드셋을 추출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함으로써 웹사이트로부터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죠. R에서는 XML 패키지가 이러한 세 가지 단계의 작업을 지원을 해줍니다. HTML, XML 문서를 파싱할 때는 HTML 파스 함수나 XML 파스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노드셋을 추출할 때는 XML 루트 함수나 XML children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엑스패스를 이용을 할 때는 엑스패스 apply 함수를 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노드셋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함수는 XML value 함수나 XML get attr 함수, XML attrs 함수, 이런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콘텐츠를 추출을 하게 됩니다. R을 이용해서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위해서 간단한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XML 파일은 워드패드와 같은 문서 편집기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R 환경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XML 코드를 문자 벡터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코드를 xml.string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요. 그 변수를 writeLin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books.xml이라는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작업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books.xml이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더 패키지의 open file in OS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R 환경을 벗어나지 않고 저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워드패드가 뜨죠. 워드패드에 XML 코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XML 코드로 작성됐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XML 문서는 두 권의 책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이 노인과 바다고 두 번째 책이 모비딕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의 책을 타이틀, 오서, 이어, 퍼블리셔 같은 사용자 정의 태그를 이용해서 세부적인 정보를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XML 파일을 한번 파싱을 해보겠습니다. XML 파일을 파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XML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XML 패키지를 메모리에 적재를 하시고요. 만약에 XML 패키지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install.package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XML parse라는 함수입니다. XML parse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의 파일 인수에다가 XML 파일을 지정을 합니다. 지금 books.xml이라는 파일로 XML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지정을 하면 되죠. 이렇게 파싱한 결과를 제가 books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books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면은 오른쪽과 같은 출력 결과가 보이죠. 그런데 언뜻 봐서도 이 출력 결과는 원래 엑셀 문서하고 동일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파싱을 통해 생성된 객체는 단순한 문자 데이터 객체는 아니고요. XML internal document class라는 객체입니다. 한번 객체를 한번 클래스 함수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XML internal document라는 그러한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XML internal document 클래스의 객체는 트리상의 각 노드에 대한 탐색 및 추출 작업이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구조화된 그러한 객체입니다. HTML 문서에 대해서는 XML parse 함수 대신에
HTML 문서에 보다 적합한 HTML 파스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HTML 문서도 X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파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HTML 문서는 XML 문서와 달리 문법 규칙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도 큰 문제 없이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언 부분이 없거나 시작 태그에 대응되는 종료 태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XML 파스 함수는 문법 규칙이 잘 지켜진 문서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완전한 HTML 문서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HTML 파스 함수는 다소 불완전한 HTML 문서가 주어지더라도 누락된 요소를 자동으로 보정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파싱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HTML 문서의 파싱은 HTML 문서의 이러한 불완전성을 고려한 HTML 파스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한번 예를 위해서 HTML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XML 문서를 만든 것과 동일한 요령으로 HTML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 코드를 문자 벡터로 이렇게 생성을 했고요. 그거를 html.string이라는 변수로 저장을 했습니다. writeLine 함수를 이용해서 books.html 파일로 만들었고요. 작업 디렉토리를 보시면은 books.html이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팬더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R 환경에서 저 books.html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오픈을 해보면은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조금 전에 작성된 HTML 코드가 웹페이지로 변환돼서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TML 파스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에 인수로서 books.html이라는 HTML 파일을 지정을 하고요. 그거를 제가 books2라고 books2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books2에는 파싱된 결과가 저장이 될 거고요. 한번 내용물을 보면은 HTML 코드가 또 이렇게 쭉 보이고 있죠. 이것도 역시 단순한 문자 벡터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문자 벡터가 아니고요. 파싱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HTML internal document란 클래스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셨던 XML internal document와 같은 종류의 객체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노드셋을 추출할 수 있고 그로부터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HTML 문서와 XML 문서가 파싱이 되면은 XML 패키지가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문서 내 콘텐츠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XML 패키지가 제공하는 데이터 탐색 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싱된 문서의 노드에 접근해서 필요한 노드셋을 추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XML root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ML childr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트리거 주상의 노드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XML root 함수는 루트 노드와 그 요소를 추출해 주고요. XML children 함수는 XML children 함수의 인수로 주어지는 노드의 자식 노드와 그 요소를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간단한 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file.xml이라는 그러한 그 XML 파일을 XML 파스 함수를 이용해서 파싱을 해서 XML 노드 객체로 만들어 갖고 doc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이 doc라는 그 XML 노드 객체를 XML 루트 함수의 인수로 주게 되면은 루트 노드와 그 요소를 모두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 루트 노드를 XML children 함수의 인수로 주게 되면은 그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와 그 요소들을 모두 추출하게 되죠. 그래서 child 1부터 child n까지 이 자식 노드들과 그 요소들을 모두 추출을 하게 됩니다. XML children 함수는 그 인수로 주어진 노드의 자식 노드와 그 요소들을 모두 추출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n번째 있는 자식 노드 child n을 XML children 함수의 인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이 함수의 실행 결과는 그 밑에 있는 자식 노드 3개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브 차일드 n1, n2, n3가 추출이 되죠. 예를 들어 앞서 파싱한 XML 파일의 루트 요소에 대한 노드셋 추출 작업은 이렇게 한번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 노드는 XML 루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결과를 루트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볼 거고요. 한번 내용물을 보시면은 루트 요소들이 모두 이렇게 포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루트 요소를 추출하면은 요소 추출 함수를 이용해서 요소의 특성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요소 추출 함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XML name 함수 같은 경우는 노드의 이름을 추출해 주고요. XML size 함수는 하위 노드의 개수를 추출해 줍니다. XML value 함수는 노드의 값, 주로 이제 텍스트가 될 텐데요. 그 콘텐츠를 추출을 해줄 거고요. XML get attr 함수하고 XML attrs 함수는 속성을 추출해 주는데 XML attrs 함수는 모든 속성을 추출해 주고 XML get attr 함수는 특정 속성만을 추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을 name 인수에다 추가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노드의 이름은 XML parent 함수로 추출할 수가 있고요. 동일 계층의 형제 노드는 get sibling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출한 이 루트 요소에 대해서 저 요소 추출 함수를 몇 개를 적용을 해보면요. XML name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루트 요소의 이름이 추출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ML size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하위 노드의 개수가 추출이 되죠. 지금은 북스 노드 아래 하위 노드, 북 노드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가 추출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ML valu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모든 컨텐츠를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가 이렇게 다 붙어갖고 하나의 원소를 갖는 벡터로 추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드셋 내에서의 탐색 작업은 아래 리스트 인덱싱 방법과 유사합니다. 숫자나 이름을 이용해서 특정 노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드셋의 내부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대괄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노드의 첫 번째 노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두 개의 대괄호에 1번을 인덱스로 주게 되면 되죠. 그럼 두 개의 북 노드 가운데 첫 번째 북 노드인 노인과 바다 노드셋이 추출이 됩니다. 인덱스를 추가함으로써 트리 구조를 따라 내려가면서 자식 노드를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노드를 이렇게 추출을 하고요. 그 첫 번째 노드셋에 다시 또 첫 번째 노드를 추출하게 되면은 첫 번째 노드의 북 노드의 첫 번째 노드니까 타이틀 노드가 되겠죠. 타이틀 노드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최종 콘텐츠가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노드 내부의 마지막 노드, 우리가 이걸 이제 텍스트 노드라고 부르는데요. 그 텍스트 노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안에 있는 노인과 바다의 책 제목이 추출이 되죠. 숫자 대신에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대괄호를 이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노드가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노드에 두 개의 대괄호를 쓰고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두 개의 북 노드 가운데 첫 번째 노드가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만약에 한 개의 대괄호를 쓰게 되면은 북이란 이름을 갖는 모든 노드셋이 추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두가 추출이 되겠죠. 숫자와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명령을 줘보면요. 처음에 북 노드를 찾게 되면은 두 개의 북 노드가 다 추출이 되겠죠. 이걸 실행해 보면은 두 개의 북 노드가 추출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숫자로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저 두 개의 북 노드 중에서 노인과 바다 노드셋이 이렇게 추출이 되죠. 그럼 여기다 다시 첫 번째 노드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타이틀 노드가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북 노드, 두 개의 북 노드가 이렇게
추출이 되고요. 이 두 개의 북 노드 중에서 두 번째 노드를 추출하게 되면은 모비딕 노드셋이 추출이 되겠죠. 그럼 저 모비딕 노드셋에서 다시 첫 번째 노드셋을 추출하게 되면은 모비딕 노드셋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 타이틀 노드가 추출이 됩니다. XML children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주어진 노드에 자식 노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ML children 함수에 루트 노드를 인수로 주게 되면은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들, 그러니까 모든 노드들이 다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노드셋을 제가 children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children에 뭐가 저장되는지 보시면은 두 개의 북 노드가 모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싱을 적용하게 되면은 필요한 노드를 또 마찬가지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children 노드에서 첫 번째 노드셋을 추출하게 되면은 이거는 노인과 바다에 대한 노드셋이 되겠죠. 그 이름을 제가 old.man이라고 주고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old.man에는 노인과 바다의 노드셋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추출한 그 노드셋을 대상으로 해서 XML 패키지에 요소 추출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XML nam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old.man 노드셋의 이름을 추출할 수가 있죠. 이 북 노드 아래 지금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XML size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하위 노드들의 개수가 출력이 됩니다. 총 4개의 노드가 포함되어 있죠. 타이틀, 오서, 이어, 퍼블리셔. 그래서 4라는 숫자가 출력이 되고요. 애트리뷰트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XML attr 함수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3개의 애트리뷰트 lang, format, pages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정 애트리뷰트만 우리가 추출하고 싶으면 XML get attr 함수를 쓰면 되죠. 여기에 노드셋의 이름을 주고 우리가 추출하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format이라고 적어주면은 포맷 속성만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XML valu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안에 콘텐츠를 모두 추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oldman 노드셋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콘텐츠가 한 줄로 붙어갖고 하나의 원소를 갖는 텍스트로 추출이 됩니다. getSibling 함수라는 것도 있었죠. getSibling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old.man의 형제 노드인 모비딕에 대한 노드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모비딕 노드셋이 추출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출한 노드셋에다가 XML children 함수를 다시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 주어진 노드에 하위 노드셋이 추출이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루트 노드의 손자 노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XML children 함수를 이용을 해서 old.man의 이렇게 손자 노드를 추출할 수가 있죠. old.man의 자식 노드인 루트 노드의 손자 노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추출한 그 노드셋에 그 필요한 노드나 그 데이터 추출은 뭐 리스트 인덱싱 방법을 똑같은 방식으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추출한 노드셋에 대해서 두 번째 노드를 추출해 달라. 그러면 두 번째 노드는 지금 오서 노드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서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오서에는 오서 노드셋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서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 XML 페어런트 노드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오서 노드의 페어런트 노드는 노인과 바다의 북 노드로 추출이 될 겁니다.
우리가 HTML, XML 문서로부터의 데이터 추출은 XML 패키지의 요소 추출 함수를 개별 노드에 반복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XML sapply 함수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XML apply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하위 노드스에 대한 반복적인 요소 추출 작업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루트 노드의 첫 번째 자식 노드는 노인과 바다 노드셋이죠. 이 노인과 바다 노드셋의 하위 노드로부터 값들을 모두 추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이 XML sapply 함수를 이용을 해서 그러한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트 노드의 첫 번째 노드를 인수로 주고요. 그 다음에 각 하위 노드에 적용할 함수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루트 노드의 첫 번째 노드의 자식 노드로부터 XML 밸류 함수를 다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한꺼번에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노드의 모든 속성을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XML sapply 함수를 적용을 해서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에 적용할 함수를 두 번째 인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은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에 대해서 XML attrs 함수가 적용이 되면서 모든 속성들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특정 속성만을 추출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XML sapply 함수에 루트 노드를 인수로 주고 적용할 함수를 XML get attr 내어주고 그 다음에 추출할 속성 이름을 추가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루트 노드의 자식 노드에 XML get attr 함수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두 개의 노드의 포맷 속성에 있는 값을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XML 문서의 계층 구조가 깊지 않으면은 XML2 데이터 프레임 함수나 XML2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이나 리스트 형식으로 쉽게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ML2 데이터 프레임 함수를 이용해서 루트 노드 아래에 두 개의 북 노드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XML2 리스트 함수를 이용을 해서 루트 노드의 첫 번째 북 노드를 리스트 형식의 데이터 구조로 이렇게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XML 문서와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고 그로부터 노드셋과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